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댓글에서 이 주제에 대해 한번 다뤄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서 너무 불편하다. 마음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는 접점을 살펴보면 과반수가 CC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캠퍼스 커플이 가장 보편적이고 컴퍼니 커플이 될 수도 있고 또 철치 커플이 될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취미 활동이나 여러 모임이나 회사 거래처 사람이거나 이 밖에도 다른 환경 속에서도 헤어지고 나서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사이,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의 와이프와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헤어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래 와이프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였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나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꼭 당사자로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학교 친구들끼리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과 같이 있으면 이 주변 공기부터가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들을 다 경험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이 중에서도 교회나 여러 모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사적인 모임, 취미 모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교성을 많이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남녀 커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듯이 이게 헤어졌을 때 피곤함을 느낄 만한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은 그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가 또 따로 있고, 더 나아가서 서로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친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우리가 헤어졌다고 해서 나나 너 중에 누구 한 명이 바로 이 조직을 나간다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여러 사람들과 먼저부터 두루두루 친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과 덩달아서 같이 어울렸던 느낌? 쉽게 말하면 누구 한 명이 중간에 껴있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만났는데, 그 중간다리 하는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나랑 저 사람이랑 만나기에는 조금 어색한 사이? 개인적으로도 따로 연락할 일은 없는 그런 사이?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에 더해서 더군다나 내가 그 모임에 나중에 들어온 입장이라고 한다면, 딱 헤어지게 됐을 때 내가 계속 여기에 있는 게 맞나? 너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지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뭔가 다른 사람 같은데, 외지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관계에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버틸 만큼 버텨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단호하고 뭔가 무심해 보이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쳐도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때 느끼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제 발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에서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오죽하면 대학교 CC는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20대 초반, 많아봤자 20대 중반인데, 비율로 쳐도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다 헤어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헤어질 때가 학기 중이라고 한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이도저도 할 수가 없이 계속해서 학교에 가서 얼굴을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학기가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크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가끔씩 휴학을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뭔가 내가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힘든 걸 꾸역꾸역 참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누구 한 명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이나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에 지인을 통해서 다 오고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상대방의 일상을 듣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한 말이 굳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씩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헤어지고 관심도 없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입장도 참 고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2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SNS나 보여지는 활동들을 좋아하고 친구들끼리도 소문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캠퍼스 안에서든 밖에서든 새로운 이성과 썸을 타거나 연락을 주고 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괜히 상대방이 알게 될 것 같고, 이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찬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면서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감정들이 참 많아요. 신경 써야 할 것들도 괜히 더 늘어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특히나 만약 1학년이고 2학년이다.
그러면 사실상 남은 몇 년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계속 더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상대를 피해서 안 가던 길로 막 돌아가지고 캠퍼스를 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헤어지더라도 최소 둘 중에 한 명은 이 연애를 특별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할 때라서 둘 중에 한 명은 처음 해보는 것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도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함 때문에 헤어진 상대방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라면 한쪽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고 아주 조금의 미련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가 못한다면 차라리 상대방이 빠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레 나도 마음을 접게 되고 남아있는 미련을 완전하게 떨쳐내는 그런 경우들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게 바로 사내 커플이잖아요. 또 사내 커플은 앞선 내용들보다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확 올라갑니다. 서로 결혼을 바라보면서 만났거나 아니면 헤어지는 그 시기쯤이 결혼 정년기이거나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는 나든 상대방이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재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결혼을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이 막 두려움 또는 막 위협 그런 느낌으로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내 커플은 앞선 내용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먹고 사는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에서의 연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느낌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사내 커플의 연애 고민을 정말 많이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이별 후유증 때문에 회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사내 커플 중에서도 뭐 같은 부서라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돌아다닐 때마다 마주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서로 정말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상대방이 뭐 회사에서 다른 이성이랑 대화를 하면서 막 웃거나 뭐 그 사람이랑 식사를 하러 갔다거나 뭐 카페를 갔다거나 뭐 회식 자리에서 뭐 앞자리니 옆자리니 앉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자연스럽게 타고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남아있든 없든 시각적으로 일단 굉장히 꼴보기가 싫고 거슬릴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이직 계획을 짜기는 할 건데 솔직히 저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퇴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분들의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면 만약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좋은 직장, 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든 계속 봐야 되니까 다시 만난다거나 잘 될 가능성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내가 저 상대보다는 빨리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해서 안정감을 찾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나의 새로운 연애에 집중을 하느라 딱히 상대방이 내 눈에 보이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해도 관심이 별로 안 갈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내용처럼 헤어지고 나서도 얼굴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게 같은 CC라고 할지라도 환경적으로나 여러 여건상으로나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누가 먼저 이별 통보를 했든 간에 내가 많이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다시 잘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판단이 들고 아직까지는 미련이 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굴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애매하게 연락을 계속 이어가거나 아는 척을 하기보다는 아예 관계에 미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